자, 책은 219페이지 갑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초점을 맞춰서 수업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양해 바라고. 자,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또 보시고, 그러니까 기초 입문과정의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219페이지 가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점검할 겁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말하십시오.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두 번째요, 규모경제.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외부효과.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여섯 번째, 소득분배의 불공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까? 예,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네. 공공재로 인한, 이런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공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외부 효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은 217페이지 한번 가봐요. 217페이지 대표 예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대표 예제 1번 갑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뭔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주택이 부족하다. 그럼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네?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네? 주택이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질이 나빠졌다. 떨어졌다. 어느 지역이 슬럼화됐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네? 맞잖아요. 주택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되겠네? 맞죠? 자, 그런 말들이 나오겠네. 자, 봅시다. 그러면 틀린 거 지금 빨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4번이요, 4번. 4번, 주택시장은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이거다고는 정부의 개입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은 더 쉬울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5번은 잘 모르겠죠? 근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옳은 말이면 5번이 틀린 말이지. 그런 말이에요.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저 주거 기준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자. 혹시 주택법 배우셨습니까? 공법에서 주택법을 가면 주택법에 우리나라에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것 마시면 돼요.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최저임금제가 있죠. 최저임금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최소한 이 정도의 주택의 질은, 주거의 질은 제공해야 된다. 그게 최저 주거 기준 설정입니다. 자,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219페이지 예부효과 나옵니다. 예부효과는 이 자체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부효과를 설명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또박또박 설명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은 급하고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따로 노니까, 여러분들 이제 괴리감을 느껴서 이거 개론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할 겁니다. 예부효과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것을 예부효과라고 합니다. 예부효과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왜?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부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부효과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 말하십시오. 부동성입니다. 이제 지겨울만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입니다. 지겹죠? 솔직히 집에 가서 예부효과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다. 써보고 그러신 분이 있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구나. 자, 그분은 써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도 아마 제가 5, 6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예부효과는 부동성, 인접성. 선생님, 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언제부터 오셨는데? 나는 11월 달부터 봤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하지. 자, 1월달부터 오셨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작년 11월달부터 왔는데 예부 효과가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다.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예부 효과 이제 개념 갑니다. 그러면 좀 더 연결해 볼까요? 연결. 부동성 나왔습니다. 부동성 나오면 예부 효과입니다. 그래요? 자, 제가 부동성에서 예부 효과를 설명하면서 예부 효과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맞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1번지 토지는 주택이 있고 2번지 토지에 혐오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2번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1번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것을 부의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1번지 토지 가격은 다운되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감가한다고 그래요. 감가. 그때 감가를 무슨 감가를 하던가요?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위에서 나쁜 영향 줬다. 그러면 해당 토지의 가격이 떨어진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해당 건물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 감가. 여기까지 됐는데 경제적 감가 가니까 가슴이 답답해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예부 효과, 경제적 감가, 부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할 것 없이 다 뭐요? 부동성,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됐습니다. 자, 예부 효과 개념 갑니다. 예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은 뭐하고 뭘 경제활동이라고 합니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경제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할 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요. 경기 변동할 때. 경기라면 경제활동의 상태다.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의 소비활동의 상태다. 맞습니까? 그렇지. 너 그럴 때마다 뺀질거리는 줄 알지, 너. 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자, 경제활동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고,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가끔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가끔은 손해를 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손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부 효과라 하면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예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어렵죠? 자, 제가 예부 효과를 설명하면서 기초인문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예부의 의미는 밖에서 이런 뜻이 아니고 시장 밖에서란 뜻인데,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가로 말하지 않는다. 그걸 예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이게 시장인데, 시장 또는 시장 기구라고 그래. 영어로는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장 기구에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을까? 공급자가 있지.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수요자는 돈을 지불해야 되죠.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를 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대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부에서, 시장 기구 내에서 그래요. 시장 기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뭘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주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건을 줬습니다. 근데 수요자가 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짜로죠. 공짜로. 그렇죠? 이렇게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시장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 돈을 주고받았으면 시장 내에서 그래. 시장 내에서.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 시장 밖에서. 그 돈을 주지도 받지 않았다. 시장 밖에서를 말한다. 예부 효과라고. 예부 효과.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부라 하면 어떤 이익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어떤 손해에 대해서, 어떤 이익에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 말을 예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 그것을 예부라고 합니다. 그럼 돈을 주고받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부. 시장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건 하나 줬습니다. 근데 수요자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밖에서? 시장 내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건을 줬는데 수요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시장 내입니까? 시장 밖입니까? 시장 밖에서. 그것을 예부라고 그래. 예부. 그러니까 돈이 주고받지 않았다. 그것을 예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부 효과가 이게 개념인데 좀 나눠보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라고 해요. 경제활동은. 그러니까 생산활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하지 않고 내 의도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익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 받지 않았답니다. 손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학자들은 뭐라 한다? 예부 효과라 한다. 소비활동.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합니다. 내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소비했죠. 그 향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 받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예부 효과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아가씨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럼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가씨 따라가서 아가씨 전화번호 좀 줘요. 돈으로 할게. 계좌번호 줘요. 그럼 아가씨한테 두드러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너 뭐냐 그랬지. 아저씨 뭐예요? 나한테 그랬지.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가씨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보상하지 않았죠. 그걸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쫓아가서 아가씨 나 예부 효과가 싫으니까 돈 받으세요. 그럼 돈 줘버렸습니다. 돈 줘버리면 예부 효과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예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고 하면 그것은 예부 효과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을 것. 이가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익에 대해서 대가 받지 않았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 말은 시장 내에서 이루어졌다, 시장 밖에서 이루어졌다. 시장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봐요. 대가 주고받으면 시장 내에서요. 시장 내에서. 근데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죠? 그럼 얘를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 얘는 시장을 통했다고 그래. 돈을 주고받았으면 시장을 통했다고 하고 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시장 또는 시장기구, 시장 메커니즘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있어야만이 예부 효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을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뭐라고 한다? 예부 효과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부 효과의 종류로 하는데요. 예부 효과는 생산활동의 예부 효과와 소비활동의 예부 효과로 나눠집니다. 종류, 구분. 5번. 생산활동의 예부 효과 나옵니다. 소비활동의 예부 효과도 있겠죠. 생산활동의 예부 효과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고 소비활동의 예부 효과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생산활동의 예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면 정의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으면 뭐라고 합니까? 부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향수 뿌린 거, 내가 꽃을 산 거. 꽃을 사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저 꽃 예쁘다 그러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나의 소비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그것을 소비 활동의 정의 예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주변 사람에게 아가씨들에게 지금 불쾌감을 줬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의 부 예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이를 뭐라고 하고? 정의예부 효과. 정의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이를 무슨 예부 효과? 부 마이너스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 자, 그 다음에요. 정의예부 효과를 다른 말로 예부 뭐라고 하던가? 예부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예부 경제. 그 다음에 부예부과는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부 효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도 굉장히 복잡하죠. 예부 효과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을 것,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을 것.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있다. 따라서 예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되셨죠? 실제 지문이에요. 실제 지문. 그 다음에 정예부 효과도 있고 부예부 효과가 있다.
정예부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부경제. 부예부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부불경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정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춘다. 다시. 정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춘다. 옳을까 X일까? 다시. 정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는 소리야. 정예예부효과는. 그럼 부예부효과는 자원배분 효율성을 낮춘다. O다 X다. X. X입니다. 정이든 부든 무조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야. 정이든 부든. 예부효과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야. 예부효과 자체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과소 생산할 수도 있고 과잉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정예예부효과는 과소 생산이야. 부예부효과는 과잉 생산이야. 과소 생산이든 과잉 생산이든 자원배분의 뭐다? 비효율성이야. 그런데 이 정예예부효과는 마치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틀려. 정이든 부든 모두 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자, 다른 표현합니다. 정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다시요. 정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부예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X입니다. X. 정이든 부든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춘다 이 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춘다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선생님 뭐 B가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정예예부효과 부예예부효과 상관없이 모두 다 두 개 다 자원배분의 뭡니까? 비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았다는 소리는 자원배분이 잘못됐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말이야. 근데 이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췄다 이렇게 해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췄다. 그러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다는 소리죠. 그럼 뭐다 X다. X.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였다. 그럼 O.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낮췄다. 그러면 X. 여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낮춰졌다. 이 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입니다.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 소리야. 근데 정이든 부든 자원배분 효율성은 아니잖아요. 비효율성이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지.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 끝났으면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이 두 개, 특히 생산 과정 이 두 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잉 생산인지 과소 생산인지 지금부터 공부하러 갑니다. 정예부효과 무슨 생산? 과소 생산. 부예부효과 과잉 생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입니다.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다 아니다? 아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부예부효과를 가지고 생산의 부예부효과 가지고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설명합니다. 생산에 있어서 부예부효과. 생산의 부예부효과. 그럼 생산의 부예부효과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주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게 생산의 부예부효과입니다. 그럼 생산의 정예부효과도 있겠죠. 근데 정하고 부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을 공부하시든지 부를 공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주 나온 것은 부예부효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예부효과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여기는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입니다. 그럼 반대는 생산활동의 무슨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입니다. 생산의 정의 예부 효과. 근데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부예부 거만 공부를 하면 다 반대로 가면 되니까. 다 반대로. 사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는 어떤 기업이 생산활동할 때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생산활동의 부예부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공예산업입니다. 공예산업. 산업. 저는 매번 연탄공장 이야기를 듭니다. 연탄공장? 왜요? 그러면 연탄공장이 연탄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연탄 분진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염시키면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생산에 있어서 부예부효과입니다. 등등등 있겠죠. 뭐 폐수를 유발시키는 뭐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부예부효과의 사례입니다. 생산활동에서. 좋아. 이번에는 생산비를 본다고 그래. 생산비. 좀 어렵죠, 이게. 여기가 부산입니다. 기초인문과정하고 똑같게 할 겁니다. 이거 부산입니다. 이거는 부산 지역사회라고 그래. 부산 지역사회.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비용을 내든 간에 그것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자, 제가 부산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비용이 1,000원 들어간답니다. 그 1,000원은 부산 사회적 비용이죠. 그래요? 내가 양산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1,000원 들어갔습니다. 그 1,000원은 우리 부산의 비용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양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부산 비용입니까? 양산 비용입니까? 양산 비용이에요. 양산 비용. 그래요? 그러면 이 부산에 A라는 연탄 공장이 있답니다. 연탄 공장이. 그러면 A는 부산에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이 1,000원 들어간다. 1,000원. 그 1,000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1,000원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부산 사회가 부담할 비용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비용? 이해됩니까? 그래요?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양산에서 연탄 만든대요. 1,000원 들어갑니다. 그 1,000원은 부산 비용입니까? 양산 비용입니까? 양산 비용이잖아요. 양산 비용?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 때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1,000원은 무슨 비용이라고?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이 A라는 연탄 공장은 뭐라고 하냐면 사적 개별 기업이라고 해요. 사적인 개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적 개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예비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 만든가 만들지 않는가 그걸 논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산에 꼭 필요한 연탄이 100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장.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00장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적정한 자원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A라는 연탄 공장이 적정한 생산 100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다? 그게 시장의 실패다. 됐습니까? 그렇지? 됐어요. 이제 좋아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비용, 생산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간다 합시다. 1,000원. 이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의 사적 개별 기업의 비용이야. 그를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 사적 비용.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사적 비용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들어갑니다. 1,000원. 그런데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3자에게 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손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뭡니까? 부예부효과입니다. 생산을 통해서. 그래요? 그러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 공해 비용이 200원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200원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예부효과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 공해 비용을 누가 유발시키는 거야? A라는 연탄 공장이 유발시키는 겁니다. 목소리도 이상해졌는데?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지금 공해 비용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부예부가는 A라는 연탄 공장이 이 공해 비용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해요? 그러면 분명히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을 1,200을 유발시키는데 그런데 비용은 1,000원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 부산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적 비용은 얼마냐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갔죠. 이 1,000원에다가 공해 제거 비용 200원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예요? 1,200원이 되는 거죠. 1,200원. 1,200원. 무슨 말 했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를 보면 A라는 연탄 공장의 비용은 1,000원이고 우리 부산 전체가 부담할 비용은 얼마고? 1,200원이고. 근데요, 부산 전체 연탄이 100장이 적정한 생산량이라고 그랬어요. 1,200원의 입가게에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100장을 만드는 거야. 1,200원의 입가게에서 만들어내면.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의 생산비로 투입해서 만듭니까? 1,000원의 생산비를 투입. 1,000원의 생산비를 투입한 거야. 그러니까 부의부가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생산비를 보면 사적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의미는 분명히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의 입각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의부가는 현상 때문에 1,000원의 입각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200원에 만든 게 아니라 1,000원에 만드는 거야. 그럼 많이 만들까요? 조금 만들까요? 많이 만들겠네요. 비용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생산량이 되는 생산량. 생산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개였습니까? 100개였어요. 그러니까 1,200원의 입각에서 만들어내면 100개입니다. 근데 1,200원의 입각에 만든다, 1,000원의 입각에 만든다. 1,000원의 입각에 만든다. 그러면 몇 개 만든다? 과잉 생산한다. 120개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비용이 낮은 상태에서 만들어내니까. 응? 선생님,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럼 외워버려, 그냥. 아니, 이거잖아.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1,200원 들어가야 돼, 자기들은. 근데 200원 공예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1,000원의 입각에서 만들잖아. 1,200원의 입각에서 만들면 100장 만드는데, 하나 만들 때 1,200원 들어간 게 아니라 1,000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많이 만든다,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들겠지.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고. 그러니까 부의부가. 자, 과잉 생산. 이렇게 하면 돼. 과잉 생산. 부의부가 무슨 생산? 과잉 생산. 과잉 생산. 과잉 생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대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해요. 과대 생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왜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이 공예비용을 유발시킨 A라는 연탄 공장에게, 야, 200원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때는 사적 비용이 얼마 된 거야? 1,200원이 되는 거라고. 1,200원.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의 입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1,200원의 입각에 만드는 거야. 그러면 과잉 생산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적 비용 플러스 무슨 비용? 공해 제거 비용 또는 공해 비용 이렇게 불러요. 얘를 예부 비용이라고 해요. 예부 비용. 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봅시다. 가격. 재화의 가격. 100장이 필요한데 몇 장을 만들었냐면 120장 만든 겁니다. 120장. 너무 많이 만든 거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가격. 과소가격의 의미, 적정한 가격보다 낮다 이 소리예요. 많이 만들었으니까. 적정한 가격보다 낮게 된다. 다섯 번째, 소비량 봅시다. 소비량.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가? 낮은 가격이니까 많이 소비할 수 있겠네. 그렇죠? 과잉 소비. 자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니까 많이 소비합니다. 자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이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었죠. 우리는 지금 시장의 실패 원인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시장의 실패 원인, 예부 효과. 그런데 부의 효과는 과잉 생산하고 있대. 과잉 생산. 자원 배분의 뭐? 비효율성.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됩니까? 그렇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능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했다.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 대답 잘하셨습니다. 근데 안 나와, 저런 거 잘. 그러니까 이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시장이 실패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자, 개입합니다. 6번. 정부의 개입, 대책. 이 대책이 정부의 개입이죠. 이 대책은 이거는 예부 효과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해결책. 예부 효과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 자, 여기 잠깐 저기 볼래요? 자기 저 그림 봐요. 지금 이 예부 효과는 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밖에서? 시장 밖에서. 시장 밖에서. 그럼 시장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개입했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예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일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그게 대책이야.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예부 효과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예부 효과 내부화 그래. 예부 효과 내부화. 이런 걸 봐봐. 여기 지금 연탄 공장이 200원을 부담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야, 연탄 공장 너희들 200원 부담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탄 공장이 지금 200원을 부담한다는 소리는 공해를 유발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보상을 하면 시장 외부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시장 내에서. 이제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예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그래. 예부 효과의 내부화. 예부 효과의 내부화.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봐봐요. 왜 과잉 생산했는가 봐봐요. 만약에 이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을 부담한다면 1200원을 부담한다면 과잉 생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 거지. 공예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야. 규제 정책을 펴는 거라고. 어떻게 규제 정책을 펴냐면 너희들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세금 200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세를 중과세인 거야. 중과세 정책을 펴는 거야.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시키는 거야. 부담금 부과. 이렇게 만들어요. 공해 유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A라는 연탄 공장 너희들 몇 개 만드니? 1년에 100개 만드는데요. 그럼 100개에다가 하나 만들 때 공해가 200원 발생하니까 100개 곱하기 200원 해서 부담금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해 비용을 부산 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는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됐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부 효과를 내부화시켰다고 그래. 그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야. 이게 대책이라고. 대책.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규제했답니다. 정부가 예부 효과를 규제했대요.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사적 개별 기업은 사적 비용, 즉 생산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야. 이 상승입니다. 상승.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량은요?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감소. 공급량이 감소해서 적정한 공급량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지. 왜?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많이 진지해졌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 생산활동에서 부의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활동의 부의부가는 어떤 기업이 무엇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에다가 손해를 끼쳤답니다. 손해를 끼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사례는 연탄 공장입니다.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갑니다. 그 1,000원을 사적 개별 기업의 비용,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공해가 200원 유발돼요. 근데 부의회부가는 이 공해 비용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A라는 연탄 공장도 부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라는 연탄 공장 1,000원의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부산 시민이 부담할 공해 비용 200원 더한 사회 전체 비용은 1,200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은 분명히 1,200원의 입각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부의 이부가이기 때문에 1,000원의 입각에서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생산비가 다운된 상태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만들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과잉 생산. 그래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면 많이 소비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실패라는 소리예요. 시장의 실패. 그러면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걸 대책 해결책이라고 그래. 이게 예부효과 해결책이야. 이걸지? 이 말은 지금 예부효과 해결책을 정부가 개입했다는 소리야. 개입. 그럼 정부가 너희들 잘한다. 연탄공장 너희들 잘한다. 보조금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제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규제해야 되냐면 200원을 A라는 연탄공장에 부담하게 시켜주면 돼요. 부담 안 들면.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A라는 연탄공장이 1,200원 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부담금 200원 부과하면 1,200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해를 유발시킨 것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때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똑같아지는 거야.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똑같아지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부담금 부과했다, 중과세 했다,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사적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량 감소할 것이고, 공급량 감소해서 적정한 공급량이 되는 거야.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100개 필요한 거지.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 만든 거야. 그런데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량이 감소했어. 몇 개 감소했을까? 20개 감소해서 100개 적정한 공급량이 됐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적정한 공급량이 됐고 가격은 너무 낮았었죠. 공급량 감소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패턴은 과거의 시험 패턴은 여기서 주로 냈어요. 이렇게 이거 2번하고 3번 주로 냈습니다. 2번하고 3번 과거의 시험 패턴을 주로 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부분도 4개를 내요. 이거 2개 지문을 낸대. 그러니까 예부 효과를 하나 문제 내려면 지문 5개 만들어야 되잖아. 5개. 5개 만들 때 이거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답을 안 줘. 과거에서는 이게 답이었어. 그리고 과거에는 부예부가는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 근데 최근에 이 2개를 주는데 답을 안 줘. 옳은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좀 답을 준다. 6번에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6번을 유심히 보면 돼요. 부예부가를 규제하면 그러면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공급량은 감소해서 적정한 공급량이 되고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비용 높아졌습니다. 공급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추가하는데요.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편익을 물어볼 수 있어요. 편익. 이게 비용이잖아요. 편익을 물어볼 수 있는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편익은. 자, 편익을 물어보는데요. 이거 지금 정예부가가 부예부가입니다. 편익을 물어보면 비용하고 반대로 가면 돼요. 사적 편익, A라는 연탄 공장이 느끼는 이익. 사회적 편익, 사회 전체가 느끼는 이익.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공해를 유발시키면서도 공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재밌겠지.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고통스럽겠죠. 그럼 부예부가는 사적 편익이 큽니까? 사회적 편익이 큽니까? 사적 편익이 더 크지. 선생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선생님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반대로 또 어떻게 이해해? 그러면 제가 오늘 부산에 있습니다. 밤에도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자갈치장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우리는 부예부가 했습니다.
부의해볼까 했는데 만약에 시험에 정의해볼까 나왔답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다 반대로 하면 다 반대로. 전부 다 반대로 하면 그걸로 끝. 선생님 설명해줘. 모두 설명. 이것만 하면 돼. 다 반대니까. 정의해볼까 나와 다 반대. 그러면 정의해볼까는 사적 비용이 크대요? 사회적 비용이 크대요? 사적 비용이 더 크지. 그치?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과소는 너무 조금 만들었죠? 꼭 필요한 건데 너무 조금 만든 거야. 그럼 가격은요? 높지. 가격이 높으니까 소비량은요? 꼭 필요한데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지. 과소 소비. 그럼 해결책은 많이 만들 거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거야. 조장. 보조금 주는 거야. 조세를 감면시키고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 생산비가 이제 어떤 게 다운되는 거야. 생산비가 다운되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맞죠? 공급량이 증가시키면 적정한 공급량이 되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져서 적정한 가격이 되고.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이렇게 하면 돼. 반대는 잘하는데 얘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하고 그 반대를 이렇게 하고. 그럼 곤란해지는 거죠. 자, 우리 책 219페이지가 예부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볼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면 부의예부과 나왔습니까? 부의예부과. 우리 책은 목재공장 가지고 했거든요. 이 다음 순환에서는 제가 목재공장 갖고 해볼게요. 이 다음 순환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연탄공장으로 이해하시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똑같아. 221페이지. 예부효과와 시장기구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핵심 정리,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부예부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줄 거 됐어요. 거기 예부효과 그 핵심 정리에서 부예부효과에서 마지막에 지역지구제 나오죠. 지역지구제. 그 지역지구제는 왜 그가 들어갔냐면 우리 토지시장에서 토지이용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요. 그러면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을 짓고 있는데 여기 바로 상가, 여기는 중화공업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해운대구는 여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로 이용하는 게 적정한 이용이야. 그런데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야. 이게 부의예부효과야. 부의예부효과? 그럼 부의예부효과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기에 해운대구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라. 그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토지시장에서 부의예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예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얘도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 번 정도? 자, 봅시다. 여기 예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은 이 경우, 제가 칠판 봐요. 칠판은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개입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예부효과는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연탄공장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주민대표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해운대구 주민대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역학조사 해봤는데 너희들이 연탄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이 200원 들어간다. 연탄공장 너희 사장 너희 어떻게 할래? 너가 할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200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연탄공장은 공해 비용을 지금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예부효과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그 말의 의미는 예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 필요 없이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그게 1번 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적인 해결 방안. 거기 합병 이런 거 나왔는데 의미 없고 코지 정리 나왔습니까? 코지 정리는 코지란 사람이 예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 필요 없이 사적 주체끼리 뭐 하면 된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코지 정리입니다. 다시요. 코지 정리는 코지라는 사람이 예부효과를 해결할 때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 주체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코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코지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예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소리죠. 무슨 말 했죠? 사적 주체끼리 뭐 할 수도 있다?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적 접근을 통한 간접 규제. 그 다음에 직접 규제 나왔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정부가 개입한 겁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죠. 개입하겠는데 직접 개입한 것도 있고 간접 개입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결책에 예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에서는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냐면 222페이지 가면 배출 금지, 의무화, 허용 기준 설정, 용도 지역, 용도 지정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거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을, 용도 지정. 이게 토지시장에서 부예부가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 됐습니까? 그래요? 공법 선생님께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이야기할 때 부예부가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부예부가를 제거 감소를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공법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공법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되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가? 경제학적으로 부예부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부동산을 개론해서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 대표 예제 문제 지금부터 빨리 하는 번 풀어보는 겁니다. 거기 1번 하지 말고 2번 풀어보십시오. 2번 24에도 나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보지 마십시오. 자, 2번에 1번은 옳은 말이죠. 2번도 옳은 말이죠. 2번에 3번은 사적 주체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 해결이 약간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입니다. 자, 4번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죠.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부가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에 수요곡선, 주택의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좌측 이동합니까? 우측 이동하지.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얘는 예부효과 문제가 아니라 수요공급 문제네. 수요공급 문제. 무슨 말 됐죠? 그래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가면 공공재 다 끝났답니다. 그래요. 224페이지 갑니다. 224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지구제 나왔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왜 여기 나왔냐면 지금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여봐요?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 우리가.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정책이가 지역지구제 나오는 거야. 맞죠? 우리나라 토지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간이 되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근데 지역지구제를 토지정책에다 놓지 않고 우리 책은 예부효과에 넣어놨습니다. 왜? 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서 부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지구제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는 지역지구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하는데 지역지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 224페이지 토지시장에서 무슨 예부효과? 부예부효과. 매우 중요한 말. 그러면 토지시장에서 정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그럼 뭐다? X다. X. 실제로 그렇게 출제했답니다. 225페이지 가면 지역지구제 효과,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점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건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 할 건데 227페이지 가면 토지정책 나왔습니까? 토지정책이라 하면 토지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토지정책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정책의 목표 나오죠. 토지정책 내용 나오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4번 토지 거래 나왔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3번 양으로 3번 토지정책 수단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나왔죠. 그건 매우 중요. 별표 치고 그 위에다 3이라고 쓰십시오. 별표 3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이쯤에서 저스트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